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얼마 전 남편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실 때 저희가 대형 가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봤더니 이미 다 마쳤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 100만 원을 냈고 너희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이 괜찮더라 하시길래 커피 머신을 사드리겠다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해드렸죠. 그리고 커피 머신 보낼 신혼집 주소를 전화로 2번이나 여쭤봤는데 알려주질 않으셨고, 최근에 신우 만났을 때 다시 여쭤보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주문을 넣었고 해외 직구에 전염병 영향으로 보름 정도 걸린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고 마침 어제 어머님 생신이셨습니다. 어머님께는 용돈을 드리기로 했고, 축하 전화는 저녁에 하게 됐는데 저녁 6시쯤 신우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때는 아직 어머님이랑 통화 전이었습니다. 너희 뭐 하는 짓이냐? 오늘 엄마 생신인 거 모르냐? 둘이 뭐 한다고 1년에 한 번 있는 엄마 생신을 안 챙겨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치 어머님 생신 안 챙긴 것처럼 몰아가길래 황당했습니다. 아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꽃갈 모자 쓰고 영상 통화하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방금 일어났습니다. 그걸 신우랑 어머님도 알고요. 생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저녁에 통화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쨌든 축하해 드릴 마음은 싹 사라졌지만 그래도 생신인데 기분 풀어드리자 싶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저녁 7시였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서운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쳤냐?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남자는 뭘 잘 모르니 여자가 알아서 챙겨라 부터 시작해서 신우랑 아주버님은 직접 케이크 사와서 축하도 해주고 뭐도 사주더라 하시며 비교를 하시네요. 참고로 신우는 시댁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살고 저희는 차로 왕복 7시간 거리에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님이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너희 신우한테 해줄 커피 머신 해주기 싫으면 치워라. 네가 해주기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해준다는 거 안 받았는데 이게 뭐니?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 이러시네요. 뭘 하는 거죠? 이미 열흘 전에 주문을 넣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해주고도 욕먹을 바에 안 해주고 욕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취소해 버렸네요. 그리고 신우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소 알려준 그날 주문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상하는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취소했네요. 오해는 풀렸으면 해요. 이렇게 주문 영수증과 함께 문자를 보냈더니 그걸 냅다 캡처해서 시댁 단톡에 올리고 저한테 건방지네 좋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면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40이나 드신 분이 10살 어린 올케가 커피 머신 안 사준다고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쑥덕쑥덕 안 좋게 얘기한 것도 기분이 나쁜데 단톡방에서 저런 얘기까지 들으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집니다. 저희 친정은 기념일, 가족 행사 서로 챙기지 않는 독립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 이것저것 챙기는 거 좋아하는 시가에 맞추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한다고 4년간 명절, 생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심지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각종 한우 세트, 장어 레터링, 케이크, 옷, 손편지, 그의 각종 선물과 여행 경비까지 보태드렸는데 한번 삐긋하니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들이 물거품이네요. 역시 시간은 시간인가 봐요. 그날 새벽 시모가 단톡에 장문을 남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초등학생이냐? 신우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
그렇다고 그렇게 치수하는 거 무슨 경솔한 행동이냐? 네가 내 딸이었으면 더 혼냈다. 너희 하는 짓 보니 한심하다. 등등 막말을 하시면서 본인이 자기 딸한테 커피 머신 받았냐고 먼저 물어봤다며 신우를 옹호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누군 엄마 없나? 지금 제일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누군지 심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세 발의 피고요. 여태 3년 넘게 심호랑 신우한테 휘둘려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해서 참아온 게 이젠 터져버리네요. 이제는 시가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명절에도 각자 집 갈까 생각 중이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에게도 이 글을 보여주고 싶은데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저도 생신날 이왕이면 오전에 연락드리는 게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여 있듯 4년을 잘해오다 한번 삐끗한 건데 저렇게 전화로 목청을 높여 화를 내시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생신을 놓친 것도 아닌데 시간은 챙겨야 하는 기념일이 며느리 생일 하루 늘어난 거지만 저는 결혼을 함으로써 챙겨야 할 가족 행사와 기념일이 10개나 늘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또 신우랑 시부모님이 평소 그렇게 예의와 예절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 상견례 때도 약속 시간이 1시였는데 1시 반에 나타나신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혹여나 늦을까 30분 일찍 도착하셔서 12시 반부터 기다리셨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늦게 오시고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버무리며 지나가 놓고 본인 생일 늦게 축하받은 거 그렇게 길길이 날뜰 일인가요? 그리고 저희 부부식 없이 결혼을 했고 앞으로도 예식 계획 없는 거 시댁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우한테 축의금 한 푼 못 받았고요. 저희 신혼집 집들이 당시 예비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집들이 선물로 참치 통조림 줬습니다. 선물 세트도 아니고 검은 비닐봉지에 몇 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몇 달 뒤에 신우가 저가의 에어프라이어 하나를 보내줬는데 우리 집에 이미 오븐도 있고 필요하지도 않아서 왜 보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머님이랑 통화 당시 남편이랑 저랑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를 했고 통화 종료 후 제가 다시 한번 사과 형식으로 어머님께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말이죠. 댓글들 다 읽지는 못했는데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내일 아침 퇴근하고 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의 글,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글을 쓸 줄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게 되네요. 요새 뜨거운 감자로 오른 40살 커피 머신 신우입니다. 수식어가 참 웃기네요. 옳게 사실 아닌 왜곡된 글들과 해명이 필요하다 싶어 글을 직접 올립니다. 옳게의 글만 보지 마시고 설령 보셨더라도 편견을 갖고 이 글을 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나이는 40이 아닌 30대 중후반입니다. 옳게가 올린 나이와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이 역시 과장되어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옳게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동생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고 홀로 서게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지금의 꿈이고요. 집을 구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직장이 아닌 주간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옳게를 소개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전 연차를 써서 1박 2일 일정으로 어머니와 구미로 내려갔었고 처음 옳게를 만났습니다. 옳게는 키 크고 늘씬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어린 여자였습니다. 동생네와 저녁을 먹고 옳게가 일하는 카페로 가자 하여 그곳에서 여럿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게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홀로 외롭게 커왔던 얘기들, 동생이 옳게한텐 든든한 어른인데 어머니와 누나랑 있으니 영락없는 막내 같다 신기하다. 화목한 가정인 것 같다 부럽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동생네서 자고 오전 아침 먹고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옳게가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동생은 근무하러 나갔기에 동생도 없는데 무슨 밥을 대접한다 그러냐 괜찮다 나중에 하자 했더니 한사코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동생에 관한 얘기도 더 듣고 싶다고요. 동생한테 어쩌면 좋으냐 물으니 밥 먹고 가라고 합니다. 고집이 세서 말리지도 못하니 그냥 밥 먹고 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 아이가 동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 얼마 안 있어 올케가 급성으로 병이 생겨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와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케는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를 그만두면서 치료에 전념하게 됐고 동생은 이내 같이 살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보살핌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전달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걱정과 고민이 컸습니다. 아픈 사람 돌보는 게 보통이 아님을 알기에 그래도 올케가 처음 저희에게 보여줬던 이쁜 행동들 때문에 너희들이 좋으면 된 거지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올케는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입니다.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몸이고 부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동생도 그걸 알기에 아이 좋아하는 동생도 딩크족을 결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케의 본문글의 아들과 신랑과 어머니 생신 때 영상 통화한다는 글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은 이렇게 적습니다. 동생이 야간 업무를 하는 것도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어 이직하였고 이직한 회사에서 주간이냐 야간이냐의 야간은 돈을 더 주니까 야간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보살림차 쉬고 있는 올케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위해 돈을 좀 더 주는 야간 근무를 선택한 거죠. 이제 가장 화제거리인 환갑잔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환갑잔치는 토요일 대구의 오리백숙집에서 예약해서 진행했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 내 금요일에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금요일에 먼저 내려가신 이유는 아버지가 동생네 차가 퍼져 폐차시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갑작스럽게 동생네를 위해 차를 한 대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차가 나온 날 바로 동생 내준다고 새 차를 끌고 하루 전날 내려가셨습니다. 현재 할부금은 아버지가 내시고 계시지만 동생 내에도 월 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올케네 집에서의 환갑잔치는 두 아이가 어머니 생신을 그냥 넘기기 힘들어 케이크를 사고 토요일 아침 축하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단코 환갑잔치를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생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동생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말리시는 분이시고요. 그 당시 제가 없었기에 자세히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 회사 업무로 연차를 쓸 수가 없어 토요일에 제 차로 따로 내려가기로 했고 환갑잔치 장소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동생네 잠깐 들리기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 어머니 환갑잔치이기도 했고 차마 먼 대구까지 혼자 보내기 힘들었던 남친, 지금의 남편이 같이 간다고 하여 남친과 같이 동생네로 향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검은 봉지에 참치 통조림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검은 봉지에 참치 통조림 할 말이 없네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마트를 찾던 중 큰 마트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님 모시러 가는 거지만 남친이 우리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크리스 휴지를 집어들었고 선물 세트가 보이지 않기에 마트 점원에게 혹시 선물 세트 같은 건 없냐 물어보니 시즌이 아니면 세트 상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뭘 좋아하냐고 물었고 올케는 생선 종류를 좋아하고 동생은 생선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참치는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럼 냉장고라도 채워주자 하여 4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고추참치, 채소참치, 일반 참치 종류별로 2개씩 쓸어 담았습니다. 마트에서 나와 동생 내 가면서 휴지와 참치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건네주면서 시즌이 아니라서 세트가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사와서 미안하네 라고 했더니 아니다. 괜찮다. 감사하다 고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그럽니다.
집들이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부모님 모시러 간 거였는데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으면 휴지만 사갈 걸 이라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제까지 동생 내서 식사 한 끼 먹어본 적 없고 동생 내는 집들이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상견례 때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건 저로서도 우리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생 내가 구미에 살고 있고 올케 가족들도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너네 편한 쪽으로 상견례 장소 잡으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동생 내가 구미의 골목 쪽 한식집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했다는 동생 전화에 삼촌이랑 이모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얘기해봤고 동생도 처지가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날 통보식으로 얘기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한다 해도 이건 정말 우리 가족 잘못입니다. 상견례 시간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좁은 골목 안쪽에 있던 가게였던지라 헤맸었네요. 1시쯤 도착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좁아질 골목이라 주차도 어려웠습니다. 주차하고 올라가는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시간 약속에 관해 항상 철저히 하자는 주의였고 항상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나가 있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께 무척 예의가 아님을 알았고 계속하여 죄송하다 연신 사과드렸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도 분명 불쾌하셨겠지만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시려고 멀리서 오셨는데 괜찮다 며 많이 참아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머신기와 어머니 생신 얘기네요. 저는 9월 초 결혼하였지만 전염병의 영향으로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장만하여 이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소를 안 알려줬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6월 가족 단톡방으로 다 알려준 상황이었고요. 동생과 올케는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생 내가 축의금 100만 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동생네 다시 돌려줬습니다. 없는 살림에 뭘 이렇게 많이 했냐고 너희 필요한데 쓰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이랑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동의하고 동생네 다시 돌려줬습니다. 식이 끝나고 시내 가는 중 남편이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처남네 용돈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려 제가 올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차비랑 밥 사 먹으라고 돈 20만 원 붙일 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올케가 아니다. 100만 원도 돌려받았는데 그것까지 받기 죄송하다고 하여 괜찮다 우리가 주고 싶어 주는 거다 부담 갖지 말라고 하였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해 줬습니다. 그런 통화 중에 그러면 가전제품이라도 사주겠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한두 푼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저희 이미 필요한 가전은 다 준비해놨었기에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고 그럼 올케는 자기네 집에 있는 커피 머신기가 비싼 거 아니고 저렴한데 그거라도 드릴까 물어봐 계속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게 2달 전입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요. 선물로 준다는 사람에게 왜 아직도 안 보내냐 빚쟁이처럼 독촉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대학 동기 형이 따로 선물해 주고 싶다며 커피 머신기 사줄까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처남댁이 사준대요 고맙다고 사양하였고 그 형님분은 그 다음날 토스터기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11월 12일에 올케가 커피 머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날은 김장을 위해 남편과 제가 연차를 쓰고 어머니를 모시고 대구에 내려간 날입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손도 크셔서 서울에서 이미 한 번의 김장으로 동생 내 우리 집 시댁까지 나눠주신 상태이고 삼촌들 이모들 김장을 위해 내려간 거였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고 금요일 저녁 다 같이 삼촌네에서 저녁을 하였고요. 토요일은 어머니 삼촌 외숙모 이모는 김장, 동생네와 저희 부부는 대구 관광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낮에 도착하여 저녁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밖에서 점심을 먹었고 동생네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 머신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케는 다 보내드려야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며 알려달라고 하였고 단톡방에 다시 주소를 올렸습니다. 그때 커피모가 아직 저희한테 안 왔다는 걸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삼촌네 집으로 향했고 도다리에 과메기, 가리비, 목살, 항정살 등등 술을 함께 했고 그 과정에서 올케가 상당히 많이 취했습니다. 12시 넘어 저희 부부와 동생네는 삼촌네서 나와 동생네 가게로 가게 됐고 가던 도중 올케가 차에서 토하고 길에서 토하다 남동생과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러려니 아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고 술 마셔서 취해서 그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 다음 날 올케는 숙취로 인해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 관광 일정 다 없었던 게 되어버렸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말했다시피 동생네서 밥 한 끼 못 먹었습니다. 올케는 저렇게 누워있고 동생은 올케 돌본다고 하며 밥 사먹고 오라고 하여 밥 사먹고 동생네는 콩나물, 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동생네서 시간만 보내다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삼촌네 가도 되냐 여쭤봤더니 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고 하니 시장 구경이나 가자고요. 저희 차는 삼촌네에 있어서 동생이 태워줬고 올케는 숙취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하여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동생은 집으로 갔고 저희는 내일 오전 삼촌네서 바로 갈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날 동생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전화해봤더니 자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난 오후에 동생한테 전화와서 올케랑 이제 일어났다. 숙취도 다 끝났다고 하더라. 잘 도착했냐 물어보더군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 남편과 동생과 올케를 초대해 자녀들 방으로 단톡방을 만들었고 일주일 후 어머니 생신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동생은 원래 기념일 등 날짜 기억을 잘하지 못해 제가 알려주면 일주일이든 아침이든 항상 가족 생일을 챙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1년에 몇 없는 날 그런 식으로라도 친목을 다지자는 주의였죠. 결혼 기념일은 당연히 챙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동생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안 챙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생 생일이라 동생 생일을 챙기는 거지 크리스마스는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동생네는 1년에 한 번 설에만 올라옵니다. 부모님께서 올케네 가족도 멀리 있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시간 잡아먹으니 추석은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동생네는 설 명절만 옵니다. 동생네 오면 올케는 집안일을 안 시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친할머니에게 당해온 게 많으시므로 동생과 같은 시집살이는 절대 안 시킨다고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동생네가 올라오면 딸이 하나 더 늘어 할 일이 더 많아지신다며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그 흔한 설거지를 저도 시키면 시켰지 절대 올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다 넘어가도록 일어나지 않아도 뭐라 한번 한 적 없으시고 오히려 점심 차려 1시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더 자라고 하실 정도니까요. 제가 저건 아닌 것 같다. 애들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물어보니 어머니는 그냥 철딱서니 없는 셋째 딸로 마음에 품겠다고 하시며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 상황 일들이 있으면 올케를 통해서가 아닌 남동생을 통해서만 하는 거고요. 남동생에게 전화하면 올케는 끊으라고 하면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머니는 또 그게 이뻐 보이셨는지 좋아하셨고요. 다시 어머니 생신 때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 부부는 생신 전 토요일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고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남편 저 각자 따로 연락도 드렸고 남편은 퇴근이 빠르고 전 회사에 말씀드려 1시간 정도 먼저 조퇴해 시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유명재가 케이크를 들고 축하드리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 제가 애들한테 연락은 왔었냐 물으니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알려줬는데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를 잊어버렸는 것 같다 이러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커피 머신은 왔냐 물어보셨고 전 아직 안 왔다 때 되면 보내주겠지 이렇게 대답하였고 남편은 친구가 사준다고 했는데 처남댁에 사준다고 해서 사양했었는데 그냥 받을 걸 그랬다며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사위 보기에도 민망하셨을 테죠. 저도 동생에게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7시 28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의 본문 글에는 6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저녁 먹을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너 뭐 하는 애냐 내가 엄마 생신 알려주지 않았냐 아직도 연락 안 드리면 어쩌자는 거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올케랑 같이 영상 통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어이없고 더 화가 나 다 지난 다음에 영상 통화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거냐 생일 다 지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2주 전 구미 갔을 때도 분명 오전에 올라간다고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찾아뵙지 못할 망정 전화라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어떻게 하든 한 번도 화내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동생은 전화를 끊으라고 엄마한테 전화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가 넘은 시점에 동생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섭섭하셨는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누나네 선물 아직 안 왔다던데 해줄 마음 없으면 그만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통화하다가 종료됐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 동생 통화, 어머니와의 동생의 통화 녹음이 다 되어 있고 올케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 밤 10시 어머니 카톡으로 올케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환경에서 안 자랐으니 이해해달라고 남은 생일 잘 보내라고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10시의 말입니다. 올케의 본문 글에는 저녁 7시에 전화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어이없고 열받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사는 며느리니 고맙다며 동생이 아주 부족하다며 답장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한테도 10시쯤 카톡을 보냅니다. 주문 취소 명세 캡처해서 말이죠. 언니 아까 어머님이랑 오빠 통화할 때 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려요. 커피 머신 언니가 주소 알려주신 11월 12일에 바로 주문했고요. 해외 직구의 유럽 제품이라 전염병 영향도 있어 보름 이상 걸린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제 나름 집들이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고 한 건데 호의가 걸리가 된 것 같다 커피 머신 방금 주문 취소했어요. 받는 분도 주는 사람도 기분 상하는 선물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네요. 오해 풀리셨길 바래요. 이렇게 왔길래 저는 남동생과 남편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결혼 선물은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닌 남편과 저한테 주는 거니까요. 카톡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네. 엄마랑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쾌하네. 올케 이걸 단톡방에 올리셔야 하나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어머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 못 올릴 건 뭔데 언니 불쾌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무슨 오해를 말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어머님이랑 대화 나눠보시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너가 말하는 오해가 뭔지나 이야기에 건방지게 엄마랑 둘이 이야기하라 말하라니 좋다. 좋다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다. 건방지다니요. 말이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 보시면 알겠지만 그 누구도 올케에게 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동생한테 넌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냐?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인지 답장은 없었고 어머니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시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지금 뭐 하는 거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감정 싸움하는 거니 내가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기분 나빠 첫째 아들 네가 잘못이야.
앞으로 누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결혼 전이 아니야. 철없을 때가 아니라고 삼촌들 엄마한테 하는 거 안 보이니?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한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니? 오해라던데 무슨 오해? 전후 사정을 미리 해줄 수 없었니? 늦은 이유를. 그것도 내가 먼저 커피 머신에 대해서 연니한테 물어봤다.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취소를 했. 이 무슨 경솔한 행동이냐? 만약 너희 시누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내가 더 혼냈을 거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커피 머신은 내가 사주마. 그리고 나는 이 꼴 못 본다. 형제간끼리 싸우는 거 서로 반성하고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아들, 딸 다 필요 없다. 니네들 하는 짓 보니 정말 한심해서 잠이 안 온다.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이러고 아무 말도 없이 판에 올케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저로서 봤을 때 굉장히 악의적이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글이 올려져 있어 급작스럽게 댓글도 올려보고 댓글도 봤는데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진실나는 얘기들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후기글까지 올린 올케를 보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 집에서는 목걸이와 반지, 팔찌 세트 맞춰주시고 김치 냉장고도 해주셨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내 저가 제품 맞습니다. 그 당시 올케에 물어보니 옵션이 딸린 오븐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에어프라이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싸고 좋은 제품들 많이 있던데 하나 사줄까 물었더니 괜찮다고 안 그래도 김치냉장고 사주셔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안 비싸 하나 있으면 좋아라고 하면서 보내줬었고요. 그 당일 바로 카톡으로 삼겹살 구워 먹은 사진과 함께 신세계라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동생 내 축의금은 미리 동거하며 살고 있었기에 해줄 시기도 아니었거니와 지난 김장 때에도 내년쯤으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여 준비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도 올케가 아프고 동생 야간 근무에 외벌이라 동생 내가 혹시 축의금을 준다고 하여도 다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려주셨다고 하셨고 저희도 없는 가정에 챙겨주려는 동생네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따로 20만 원 보내준 겁니다. 그동안 소소하게 간식 세트나 옷, 가습기, 용돈 등을 챙겨주었고 작게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여줬던 올케의 모습이 진심이 아니었고 가식이었다는 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와 우리 가족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서 저나 어머니나 다시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맞습니다. 현재 동생은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올케가 맡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톡방에도 나가지 않고 판에 글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동생에게 맡기자고 의견을 모았고 추후 동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케와는 여기서가 마지막인 건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욕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남편 저와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입니다. 시어머니 또한 저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킬 거라고 하시며 잘 대해주십니다. 저희 집안일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욕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는 동생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올케 최종 글 안녕하세요. 커피 머신 사건의 올케입니다. 용기 내 다시 한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서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왔어요. 원글을 내린 뒤 올라오는 댓글들만 계속 읽어보았는데 제 글이 신우의 글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 썼던 글이 그저 익명의 고민 상담 정도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더욱이 신우가 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완전히 저로서 작성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제 신우가 쓴 글에 대한 제 입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우가 쓴 글을 처음 읽었을 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글 대부분이 사실과 아주 달랐거든요. 저와 남편은 진실을 알기에 신우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저 또한 신우 나이를 마음으로 부풀려 작성하는 등의 우를 범했기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우의 나이는 40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기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할 수 없으니 40이라고 작성했던 겁니다. 신우가 제 글을 보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이 언급은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신우가 본인 글에 쓴 30대 중후반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제 남편이 후반인데 어떻게 본인이 중후반일 수가 있는 건지 어찌되었든 제 글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신우도 오류가 많습니다. 신우는 제가 급성으로 병을 얻어 쓰러졌다고 했지만 저 쓰러진 적 없습니다. 그날 직장에서 조퇴하고 제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갔고 이때 처음 병명을 들었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섣불리 퇴사하게 됐는데 정밀검사 후 교수님이 이래도 되는데 직장 왜 그만뒀냐 하시더라고요. 상상하는 그런 병 아니라고 아무튼 서너 달에 한 번 병원에 가고 꾸준히 먹는 약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의 보살피기가 필요한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몸이었다면 결혼을 안 했을 거고요. 저 이번도 4년 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이틀간 한 게 전부이며 그 흔한 감기조차도 잘 안 걸리는 체질입니다. 평소 즉석 음식과 폭식을 멀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건강 관리 하나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신우가 왜 저를 임신이 어려운 몸이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적어도 신우보다는 임신을 하기에 더 적합한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라 담당 교수님께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가 2세 계획이 없는 이유는 제가 임신을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우 스스로 저와 동생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 왜 이제 와서 저를 환자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남편이나 시가 식구들한테 병시 중 한 번 병원비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 아프다고 징징댄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저를 정말 딸이라 여기고 환자라고 생각했다면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시외가 사람들 우르르 데려와 한갑잔치 않았겠죠. 신우가 저는 집에서 보살핌 차 쉬고 있고 그 때문에 남편이 야간직 일한다고 써놨던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 경제활동하고 있고 야간 일하는 남편보다 벌이가 적기에 가사노동도 제가 전부 다 합니다. 신우는 제가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우 부부와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남편 모시고 외식하러 나가고 저는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신우도 두 눈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들어놓고 저를 전업주부로 몰아가네요. 그리고 남편이 야간직 일하는 이유는 남편이 결혼 전 하던 사업이 무너지면서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남편이 야간에 일하는 거 싫습니다. 생활 방식도 서로 안 맞아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남편 건강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빚 다 갚고 나면 야간직 그만두라고 남편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 카드로 차를 샀고 그 할부금을 아버님과 남편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20을 내고 남편이 10을 내고 저는 신혼집 혼수전부와 전셋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제가 해왔기에 남편이 자동차 한 대 세우는 거로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양가에 지원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남편이 본인 빚 청산하고 나면 아버님 차 한 대 뽑아드리자고 하였고 저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남편 차 할부금을 저희가 100% 납부, 그동안 내주셨던 할부금 또한 차차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안으로 남편과 상의해 결정하려고 합니다.
환갑잔치는 삭제된 원글에 썼던 내용 모두 사실 그대로입니다. 신혼처 어머님이 저희 부부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 외곽분들을 신혼집으로 초대하였고 남편도 출근하고 없는 상황에 집들이 겸 환갑잔치를 하고 모두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손님 초대할 준비가 안 되었다며 제가 거절했으나 며칠 뒤 이불이랑 플라스틱 그릇을 잔뜩 보내주시며 기어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도 나름 며느리 도리를 한다고 주문 제작 넣어서 꽃 케이크도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도 미역국에 전 부치고 생선 굽고 나물 무쳐서 한 상 대접했네요. 이후 시어머님은 인근의 식당을 빌려 환갑잔치를 거하게 한 번 더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신우는 시외가 친지들과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모두 마친 이후 우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요. 남자친구도 데려온 줄 몰랐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 집은 제 집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집 주인인 내가 초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줄줄이 먹고 자고 가다니. 신우가 보낸 글에는 시부모님을 환갑잔치한 식당에 모셔가기 위해 우리 집에 들렀다고 썼지만 방문이라는 방문은 다 열어보며 집 구경하고 커피랑 디저트를 먹고 갔습니다. 시부모님 환갑잔치 장소에 우리가 모셔가도 되는데 그냥 동생 부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오셨겠죠? 뭐 어쨌든 참치 통조림은 이때 건네받은 거고 화장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주버님이 화장지만 사갈 걸 괜히 참치 통조림 사가서 욕먹었다 하시는데 이제 제 마음 좀 이해되시려나요? 저도 10만 원도 안 하는 커피 머신이지만 선물해주려다가 욕먹으니 취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원래 대전에서 상견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친정이 울산이고 시댁이 서울이니 중간쯤에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너희 사는 지역에 사자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배려해 주시는 걸 알고 감사했으나 실은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외가 친지를 초대하게 하기 위한 시어머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확히 상견례 전날 저녁에 통보받았고 상견례 당일 정말로 남편의 외삼촌과 이모가 참석했습니다. 저희 상견례는 신우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청담동이라는 식당에서 진행되었고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전용 주차장이 있고 대리주차가 되며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20에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절도 아닌데 저런 이유로 상견례에 30분씩이나 넣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막무가내로 시외가 사람들을 상견례에 초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한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백날 이건 우리 가족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면 뭐 하나요? 신우가 6월쯤 본인 신혼집 주소를 단톡방에 올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커피 머신을 사주겠다고 한 건 9월이었고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저는 단톡방에 주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커피 머신 사주겠다 이야기 나온 그날 저는 신우에게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신우는 깜빡한 건지 어떤 건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다시 한 번 더 신우에게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날 또한 주소를 받지 못했습니다. 11월에 신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주소를 물어보았더니 신우가 단톡방에 있잖아 몰라서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한 저는 그날로 바로 커피 머신기를 주문했습니다. 주소 처음 물어본 날 단톡방에 있다고 알려줬거나 다시 보내줬더라면 저는 이렇게 10만 원도 안 하는 커피 머신을 주기 싫어서 질질 끄는 천하의 나쁜 올케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다녀와 어머님이 저에게 100만 원 주시던 그때 자리에 신우는 함께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며 100만 원을 건넸는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없는 살림에 뭘 일이 많이 했냐 너희 필요한데 쓰라고 하셨다고 그건 신우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정확히 내 앞으로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누나는 얼마 주고 너네도 100만 원 주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돌려주는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생각했고요. 그 외에 신우가 차비 명목으로 따로 20만 원을 보내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상견례 때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갈 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딱차비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삭제된 원글에서도 언급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추석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후 첫 명절에 서울과 울산을 오가다 보니 편도 9시간 넘게 걸리기에 이건 못할 짓이다 결론을 내렸고요. 그 뒤로 설에는 시댁에 가고 추석에는 친정을 가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시어머님은 추석이 언제 오니 하고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에 서울에서 2박 3일을 다 보냈으니 추석에는 친정 가야죠. 어머님 합니다. 그리고 사위는 처가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귀한 손님인데 며느리는 시댁에서 일 안 하면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친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그리고 신우가 단톡에 제가 보낸 카톡을 캡처해서 올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 물어봤을 때 제가 어머님이랑 직접 대화해보라고 했던 건 어머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면 그 또한 이간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우로서 건방지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리고 올케가 술 먹고 토해서 동생이랑 싸웠다는 내용은 신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어머님이 저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 갑자기 목걸이 한 세트를 해주신 건 사실이고요. 친정 부모님이 저희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주셨는데 어머님께 받은 목걸이 세트 또한 결혼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시간 동안 안 받겠다고 실랑이를 했었죠. 그리고 신우 말과 다르게 저희 부부는 예식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예식은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에 나가는 돈이 없으니 신우가 축의금을 안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우 결혼식 이후 어머님을 통해 받은 100만 원이 참 난감하네요. 우리가 낸 축의금을 도로 돌려준 거라고 신우가 주장하니 그럼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게 맞는 말이 되네요. 신우는 본인 글에 올케의 모습이 진심이 아니었고 가식이었다는 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와라고 썼던데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지. 제 생일에 시어머님이 생일 선물과 함께 보낸 편지에 본인 시댁욕과 반협박정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에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안 어른 생신을 아침에 챙기지 못한 점, 선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점, 홧김에 커피 머신기를 취소해버린 점 등 이 밖에도 댓글에서 언급해 주신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시가랑 연 끊고 나니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후련합니다. 이제 내 집이 시모가 보내는 음식과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도 없고 시가 가족 행사 안 챙겨도 되고 종교 강요 안 받아도 되고 시댁 단톡에서도 벗어나고 시댁 여행 갭이 모으는 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남편한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효도 못했다는 말 하지 말고 효도 열심히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쓴 글에 저희 거주 지역 전 직업, 가정사 등이 노출되어 있고 카톡 속의 사진 또한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채 올라가 있어 다음에 신우의 글을 읽고 지인 중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거나 제 일에 지장이 생긴다면 신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신우도 이 정도는 각오하고 글을 썼으리라 생각되고요. 이제 남은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